마르키시 박물관에서는 베를린 사람들의 일상과 역사, 문화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픈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6유로이며 할인 대상자 사유로 18세 이하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매표소와 모비가 나오고 외투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베를린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시청인 로트라터스의 초선은 1861년에 세워졌습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부르주아지와 보조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를린의 역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박물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한 프리드리히 알베르트 슈와츠와 같은 초기 사진작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초상화 및 사진으로 건축물 자료가 모아졌습니다. 1860년대부터 그들은 지역 역사박물관의 설립을 촉구해왔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브란덴부르크에서 선사시대 및 역사적 물건과 그림을 직접 수집한 판사 겸 골동품 학자인 에르스트 프리델은 베를린 집행위원회의 마지스트랏을 설득하여 새로운 컬렉션 부서를 구성하였고 프리델과 함께 이끌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기존 라이브러리 및 아카이브와 함께 1874년 10월 9일 시의 공식 계획 승인으로 주립박물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베를린 프러시아 왕과 완전히 독립된 최초의 박물관이었습니다. 매입 예산은 연간 2,000골드에 불과하므로 재단과 개인의 기부금 시작에 의존했습니다. 황제는 나중에 도시의 사진을 구매하기 위해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1875년 3월 프리델은 역사적 또는 과학적 관심사를 가진 물건의 기부 또는 대출 요청을 했는데 이 컬렉션은 시청에서 팔로 포데야르의 바로크 양식의 거주지인 팔레 포데 야스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 켈른의 전 시청의 당시에는 29,500개가 넘는 전시품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린데르제이스에 있는 베를린은 철거와 발굴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오래된 건물과 선사시대 및 중세 발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컬렉션은 혼잡했으며 특히 교회에서 가져온 큰 조각에 제대로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1878년 8월 16일 비렐름 1세 황제의 암살을 시도한 후 넥스 호데를 이기기 위해 컬렉션에 도끼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리델의 촉구로 1892년에 컬렉션을 수용할 건물에 대한 입찰이 열렸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76건의 출품작이 접수되었지만 이엘 밀러가 수상한 디자인은 시험에서 부적합하고 너무 비싸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건축가는 그만 주거 프로젝트가 보류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박물관인 만큼 모던하지는 않아서 화장실은 좀 불만족스러웠지만 오히려 건물 자체도 하나의 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했습니다. 로비에서는 박물관 안내도도 볼 수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상설 전시관이며 지하에는 특별 전시관이 있습니다. 한때 베를린 대성당에서 시간을 알려주었던 종은 은퇴하여 박물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의 오리지널 조각상 중 2차 세계대전 때 오리지널 조각상이 심하게 파손되어서 1950년에 철거하였고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말머리라고 합니다. 금으로 된 반짝반짝한 카톨릭 관련 유물이 많았으며 한국에서는 독일 중세시대 유물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터인지 유물 속 성인들 생김새가 생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성모 마리아 등의 모습이 이탈리아 혹은 프랑스인의 이목구비라는 것을 느끼며 사실 신은 이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 텐데 이것도 일종의 세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슈프레강을 수직으로 팠을 때 발견되는 유물들을 정리해 놓은 이곳이었습니다. 슈프레강은 아주 오래전부터 베를리너들의 거대한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해왔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분단 시절의 지도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펴져 있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었고 우리 집도 찾아볼 수 있어서 더 생생했던 체험입니다. 독일에서는 많은 것들이 스트랭 언터세그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그리고 계급이나 직종별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이템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전시해 놓은 것도 관람객 입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박물관 입장에서도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상설 전시관에서 특히 좋았던 것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드문드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대별 펜과 잉크를 단순히 전시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게 했던 점, 과거 책걸상과 칠판도 실제로 설치해 두고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 전시관에서는 베를린 1937 시대가 진행되고 있었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치가 한창 힘을 키워가던 시대에 베를린의 모습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공원은 공원이었으나 공원마다 유대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니 당시 차별이 일상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라 나치놈들이 집회하는 정치적인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1937년 9월 20일 날 가장 큰 화생 방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대피소와 건물의 지하실에 해당 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등 옆에 당시 훈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늘에서 가스를 뿌렸다고 합니다.